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RStudi오를 실행하기 위해서 RStudi오를 세팅하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세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크롬 들어와서요. 여기 RStudio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런 사이트가 뜰 겁니다. 자, 그러면 RStudio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R과 RStudio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Studio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우리 RStudio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Studio 인스톨을 R을 먼저 인스톨을 하고요. R은 우리가 엔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RStudio를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RStudio는 우리가 R 엔진 위에서 다루는 IDE 통합 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먼저 R을 설치해야 되는데 R을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접속하시고요. R 사이트로.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 여러가지 리눅스 버전, 우리 맥킨토시 버전, 그 다음에 윈도우즈 버전이 있는데 우리 윈도우즈 버전으로 우리 맥 컴퓨터를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은 맥OS를 설치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윈도우즈죠. 그래서 윈도우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nstall R for First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는 데 뜹니다. 제가 지금 설치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 파일은 R 4.4.0 파일입니다. 혹시 이전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면 최신 R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걸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수업을 들어보는 사람은 처음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R 4.4.0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자, 요즘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RStudio를 설치해야 됩니다. R은 엔진이고요. RStudio는 그 엔진을 다루는 통합 툴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최신 버전이 2024-04-1.748이라는 최신 버전으로 저는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자, RStudio는 버전이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설치했던 분들은 RStudio 옵션에 업데이트를 할 건지 계속 물어보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하라고 뜨죠? 그러면 그 업데이트 한 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종료하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R 파일이고요. 하나는 RStudio 파일입니다. 자, 엔진을 먼저 설치해야 하지만 RStudio에서 이 엔진, R 엔진을 이거를 불러 갖고 와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R을 설치해 주시고요. 자, R 4.4.0 버전입니다. 자, 기존에 있던 R을 또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있는 분들은 최신 R 버전을 쓰고 싶으면 기존의 R을 삭제하시고 R 4.4.0을 우리가 설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의 거 놔두고 R 4.4.0을 또 추가로 깔아도 됩니다. 단 RStudio에서는 어느 버전을 깔아서 쓸 것인지를 옵션에 뜨니까요. 그거를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4.4.0 버전이 있습니다. 다음 누르고요. 요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여기 설치가 되네요. 저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상태로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다음 계속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설치가 금방 끝날 겁니다. 자, R을 설치가 끝나면 RStudio를 세팅해 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R을 설치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R 설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설치가 완료됐다고 뜨네요. 자, 그러면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되겠고요. 그러면 R을 실행하려면 이걸 클릭하면 되는데 이걸 클릭하면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쓰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요 위에 RStudio를 설치해야 되니까 요걸 쓰면 되고요. 자, 요거는 그냥 지워주셔도 됩니다. 안 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RStudio를 실행시켜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치 파일입니다.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요걸 다운로드 받은 거를 계속 실행한다고 요걸 클릭하면은 계속 설치하라고만 뜰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설치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RStudio 설치를 시작합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 스튜디오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자, 설치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R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마침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삭제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놔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Studio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행 버튼 들어가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시작 버튼 들어가서 우리 모던 앱으로 들어가서 R 들어가시면 우리 RStudio가 있습니다. R을 실행하지 마시고 RStudio 들어가서 RStudio 요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Studio 실행하라는 말이 뜨고요. 이 상태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혹시 여기 보시면 저는 R4.4.0만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떴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에 R을 쓰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R4.4.0 밑에 여러 개 버전이 뜹니다. 4.4.0, 뭐 3.6, 뭐 3.1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그 엔진들은 전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다 그러면은 뭐 소나타도 있고요, 뭐 우리 그랜저도 있고 엔진이 다 틀립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Choose a specific version of R이라고 뜨면 요 밑에 여러 개의 버전 파일들이 뜹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갈아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4.4.0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뒤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가지 패키지들을 우리가 설치해서 사용을 할 텐데 그 패키지들이 4.4.0 버전에 설치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다른 버전이 있으면 다른 버전에 기존에 설치해 있고 새로운 버전을 깔아서 쓰시면 기존의 패키지들도 전부 다시 새로 깔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나타를 타다가 그랜저를 바꿔 탔는데 소나타에 설치됐던 여러가지 옵션들이 그랜저에는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요 R 버전은 엔진별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버전의 엔진을 깔아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해서 우리가 깔 때는 다 새로 설치해 줘야 됩니다. 4.4.0 버전에 세팅하는 거하고 3.6 버전에 세팅하는 거 또는 3.1 버전에 세팅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엔진별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에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거고요. 그냥 4.4.0 하나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RStudio가 처음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옵션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니요라고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세팅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환경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툴 들어가시고요. 글로벌 옵션이라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가지 세팅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 R 버전 4.4.0을 쓰라고 했는데 혹시 만약에 나중에 설치가 처음 설치할 때 아니고 나중에 중간에 하다가 R 버전을 엔진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4.5, 4.6 버전을 설치한 후에 여기서 체인지 버튼을 누르면 여기 처음에 우리가 세팅했던 내용이 뜹니다. 그 중에서 R 해서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로 되어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스토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드 들어가시고요. 제일 먼저 세팅해 줘야 되는 거는 코드 들어가서 세이빙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디폴트 텍스트 엔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체인지 눌러서 UTF-8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한글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우리가 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UTF-8로 이렇게 해주면 한글을 여기 이제 인식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 들어가셔서 저는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흰색보다는 저는 검은색을 주로 선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왜냐면 검은색 바탕에 흰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제가 쓰는 버전인데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이 스타일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저는 요걸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화면이 너무 작다 그러신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여기서 화면을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OK를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화면을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까 전에 어피어런스에서 요거를 120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더 커지죠.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100 정도로 많이 디폴트로 사용하니까 100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요 콘솔들을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드를 짜게 되면 이 코드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저장해서 그 다음에도 쓰고 그 다음에도 쓰고 계속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파일을 우리가 저장하듯이 스크립트 파일을 코드를 만들어서 계속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들어가서 뉴 파일 들어가서 R 스크립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여기 보면 요 뉴 파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뉴 파일을 R 스크립트 누르고 R 스크립트를 누르면 새로운 스크립트를 여기서 입력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은 스크립트 하는 화면이고요. 이쪽에는 스크립트에 대한 결과가 R 엔진에서 실행이 된 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여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보면 여기는 파일들이 저장을 하면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변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 실행한 결과들이 파일로 저장이 돼서 변수로 저장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아마 요거는 잘 많이 안 보실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결과를 보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 결과에 보시면 이렇게 엔진이 R4.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는 저장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4개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크게 2가지 화면을 쪼개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오른쪽에 이 화면과 이 화면은 우리가 잘 안 보고 2개 화면이 많이 쓰일 건데, 자, 위아래로 보는 것보다는 왼쪽 오른쪽으로 보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펜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옵션 중에서 워크스페이스 패널을 눌러서 여기를 콘솔 온 레프트를 콘솔 온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여기 있는 게 이쪽하고 서로 크로스가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데 4개인데 4개 중에 우리가 2개만 쓸 거니까 주로 화면을 좀 2개로 나누고 안 쓰는 것들, 요거는 보고 싶을 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밑으로 다운로드 시키겠습니다.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최소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눌러서 없애줬다가 다시 보고 싶으면 눌러서 필요할 때마다 보면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창이 조절이 됩니다. 요거는 닫아 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요 부분이 필요 없고요. 주로 이제 결과 화면은 여기서 많이 뜨니까 이것도 이렇게 눌러서 밑으로 잠깐 내려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보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은 결과 화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실행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결과가 보여질 텐데 이런 내용들이 필요 없으니까 중간중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보면 여기 빗자루 버튼이 있습니다. 클리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여기 있는 게 전체적으로 다 지워집니다. 각각의 파일들에서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빗자루가 나와 있죠. 이런 빗자루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파일을 실행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내가 한 군데다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회사나 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나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텐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따로 별도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 파일 들어가서요. 우리가 앞으로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할 내용을 이제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파일 들어가시고 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세팅을 하도록 뜹니다. 자, 프로젝트를 우리가 새로운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써야 되니까 뉴 디렉토리 하시고요. 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저장될 이름을 여기다가 네임을 쓸 텐데 자, 먼저 이거를 어디다 저장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를 어디 밑에다 저장할 거냐 뜨겠습니다. 브라우저 들어가시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디 뜰 것인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탕화면에다 넣어놓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바탕화면을 눌러볼게요. 자, 바탕화면으로 들어오면 이 바탕화면에 우리가 앞으로 파일을 이쪽에다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C나 다른 D 드라이브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여기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첫 화면이 바탕화면이죠.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이 바탕화면에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앞으로 우리가 저장할 파일을. 자, 먼저 우리 우리 state 해서 rst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프로젝트 해볼게요. 자, create 프로젝트 하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 거기서 계속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파일이 이쪽으로 저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rst라는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 여기 위에 보시면 rst라고 돼 있고 여기서도 보시면 폴더 명이 이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작업 공간에 rproj라고 해서 파일 확장자 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파일 확장자 명이 rst.r 프로젝트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작업하는 모든 프로젝트 환경 세팅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폴더에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만들어졌죠. 간혹 가다가 여기에 확장자명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세팅하는 탐색기 버전에 따라서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다양하니까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양이 뜨면 여기 보기 들어가서
여기 표시 들어가 보면 파일 확장자 명이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파일 확장자 명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탐색기 옵션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자기에 맞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존의 파일들이 계속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 파일을 여기다가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데이터들 저희가 앞으로 연습할 한 학기 동안에 연습할 데이터들을 제가 이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해제해서 여기다가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 놓고 압축 해제하는 걸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축을 데이터를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할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압축 풀기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풀어집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작업할 연습할 데이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다 선택하고요. 컨트롤 A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카피해 오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RST 우리가 작업한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다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RStudi오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RStudi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관련된 파일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파일이 C 밑에 요 데스크탑 폴더 밑에 바탕화면 밑에 RST라는 폴더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RST 폴더에 이렇게 저장이 된 파일들이 오른쪽 화면에 뜹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관련된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종료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료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두 번째,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젝트 폴더인 요 RST 폴더에 요 데이터들을 다 갖다가 놓는다. 첫 번째요. 자, 두 번째, 이거를 이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RStudio를 우리가 그 시작 화면에 들어가서 RStudio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실행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RStudio 각각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콜을 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RStudio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 있죠? rstudio.rst.r 프로젝트라는 rst.r 프로젝트라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자, 얘를 실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을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이 프로젝트 파일의 워크스페이스 공간하고 세팅되어 있던 내용을 다 호출해서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C 밑에 유저 밑에 리조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 밑에 이렇게 폴더에 세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업 환경에 보시면 이제 요게 중요한데, 이 작업 환경에 보시면 C 밑에 요 RST 프로젝트 우리가 만들었던 그 폴더에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엔진에 보시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작업하는 그 R 엔진의 워크스페이스 공간이 데스크탑 밑에 있는 RST라는 공간으로 스페이스를 인식을 해 갖고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공간과 그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이 요 R 엔진에도 같이 인식이 들어가야지 같은 워크스페이스 공간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같이 인식을 해주고 파일도 같이 인식을 해줍니다. 자, 왜 이렇게 해주냐면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파일을 R 코드를 그 스크립트를 바로 그냥 호출해 버리면 그 이전에 작업했던 우리가 프로젝트에 연결이 돼서 뜹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약에 여러 개를 만드는 경우에 A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가 이제 B라는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기존에 A라는 프로젝트를 작업을 했어요. 막 작업을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 단위로 우리가 호출을 안 해주면 우리가 관련된 프로젝트에 있는 그 단위 파일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가 호출이 안 되고 그 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돌린 것들이 데이터가 호출이 안 되고, 즉 우리가 방금 전까지 실행이 됐는데 종료했다가 다시 키면 또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텐데, 실습을 할 때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을 이렇게 종료를 해서 종료를 하시면 그 다음번에 다시 이 프로젝트를 계속 그 프로젝트 밑에서 계속 작업을 할 경우에는 파일을 R 스튜디오를 프로그램 단위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시면 우리가 그 전에 저장했던 폴더 안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R project라는 파일을 항상 실행을 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단위별로 실행을 해줘야지 된다 라는 겁니다. 네, 이건 명심하시고요. 초보자들이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게 막 확장이 되거나 이제 이럴 경우에 파일이 작업됐던 게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프로젝트 단위별로 우리가 실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일단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요번 주에 작업을 해서 여기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는 다음 주에 또 실행할 때는 바탕화면에 이 프로젝트 만들었던 거 있죠. 여기 들어오셔서 이 프로젝트에 있는 rst.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주 또는 세 번째 주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이 프로젝트에 계속 차곡차곡 저장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RStudio를 설치하고 RStudio 환경을 세팅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종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R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